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앞서서 장시작전, 작전 저희가 세워드렸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은행주들의 주요한 실적들은 좋게 나왔지만 애플이 큰 걸림돌이 됐는데요. 글로벌 기업인 애플조차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허리를 졸라매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이 시간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374포인트 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6% 하락하면서 77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와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의 변동성이 어떻게 또 커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이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실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입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이 시간 꽉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중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는 못했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오늘 방한을 할 예정이죠. 관련돼서 장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하나씩 요약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강세의 흐름으로 나타냈지만은 장 막판에는 애플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고용과 지출에 대해서 축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시작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들이 출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퀄컴과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업종들 그리고 전자기기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의 지출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전에 일어났었던 넷플릭스와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침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커플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주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이제 대표적인 이슈다 보니까 최근 이제 금융주들의 이슈가 좀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제 증시에서는 또 금융주 중심으로 또 상승이 또 일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성이 제한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7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포인트까지 인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한 번 더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FOMC에서 75bp를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100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이제 기존의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시장은 증권 시장, 이제 투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선호자산을 추구하는 가상화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타격이 나타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7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5포인트로 이제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원인은 이제 연초에 대비했을 때 인플레이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 상승까지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라든가 이런 걸 운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현재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포인트 넘게 1%포인트를 또 상승을 시키는 이런 과격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 연방 정부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시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높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이제 오늘 간밤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22,000달러를 또 장중 회복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험 선호 관련된 부분인데, 테라나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단발 매수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힘을 좀 줬던 이슈들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더리움이 9월 중순에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을 또 전환하는 예정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규제 부분들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 제닛 옐런 장관이 또 방한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상황과 글로벌 정책 공조 관련된 부분들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제닛 옐런 장관의 또 방한에 대해서 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의 방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끝난 상황에서 바로 한국을 찾았다는 점이 또 아무래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창용 총재랑 면담 이후에는 또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아니면은 LG화학에 있는 첨단소재본부 이제 R&D 시설을 좀 방문을 해서 특히 이제 기술 관련 부분에서의 소재들, 특히 대중국 견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정책들과 좀 유효한 공단들을 좀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반도체 지원 핵심안이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상원을 통과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520억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지원으로 대중국 견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반도체주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소폭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여전히 이런 대중국 견제, 즉 이제 최근 이제 시장에서는 외교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도 이제 최근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각국에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 11월에 이제 올해 11월에 이제 유럽 정상들을 또 베이징에 초빙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뭐 자리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G20 정상회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참석을 할 예정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의도는 이런 최근의 시장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도 아무래도 견제를 조금 우회하려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은 여전히 이제 중국 때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 수위를 좀 완화하기 위한 원자재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관세주요 이런 등의 내용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국내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미국향 반도체 매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나 이런 이제 코인베이스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듯이 소폭의 국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이제 국내에서 국산으로 초음속 전투기인 이제 KF-21 또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시제기가 또 첫 비행이 예상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방산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또 록히드 마틴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힘에 더불어서 방산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원유 공급난 관련된 부분에서 장기화가 좀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유로존에서 만약에 대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EU의 GDP가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EU에서는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가스 공급을 또 2배가량 수입을 또 확대하는 등 다변화 전략을 또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들은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종목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록히드 마틴 그리고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먼저 살펴보시고 이후에 종목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주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저희가 장 전에 시작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 IT 위주로 이 IT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점들이 그나마 버텨준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 0.32%, 코스닥은 0.48% 하락 출발합니다. 관련돼서 시장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과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이 되는 걸 보고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지금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인터넷 그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와 히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런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는 상승하고 기술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늘은 좀 시장이 약간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할 오전장에서는 계속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보다도 다음 주 FOMC 회의나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많은 업종들이 지금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장 초반에는 좀 경기 방어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신풍제약이 7.2%, 역시 의약품 업종에 대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신풍제약 7.2%, 그리고 일동홀딩스가 5.38%, 그리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가 일동홀딩스 5.38%, 일동제약이 2.96%, 그리고 대원제약이 2.14%, 한미약품이 2.1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높은 이 제약업종이죠. 한미약품이 지금 2.12%,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 셀트리온이 1.91%, SK바이오사이언스가 1.8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제약주들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도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적 관점으로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노바백스 얘기 나왔었죠. 이 코로나 변이주에 대한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협력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와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제약업종의 어떤 훈풍이 좀 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좋습니다. 대성에너지가 3.67%, 한국가스공사가 1.59%, 한국전력이 1.3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870억, 1,900억 가까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여러 증권사에서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이 연간 적정 보수가 증가되면서 이 별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쪽으로의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상승세 좋은데 좀 오늘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1.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요금 인상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도 오늘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 2.94%, LG화학이 2.14%, 그리고 OCI가 2.1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이죠. 앨런 미 재무장관이 LG화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문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LG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말씀드린 2.94, OCI가 2.1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태양광 쪽에서의 장 초반의 모습이 좋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화학업종 전체적으로는 2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태양광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태양광 쪽 원재료가 좀 강세가 되면서 이 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업종 장초반에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상승폭을 키우는 업종이 바로 금속 업종입니다. 해성 TPC가 4.52%, 세강이 2.43%, 그리고 성강밴드가 2.3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장 초반에 상승세는 좀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1.66%, 그리고 이 상강 MNT 같은 경우에도 이 1.26%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풍력과 그 해상 풍력에 대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폭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라티알이 지금 9.66%, SD는 8.3%, 터렌바이오가 4.7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FN 리퍼블릭이 4.75%, 그리고 한국정보공학이 2.1%, 중앙에너비트가 1.9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2.26% 하락세, LG에너솔루션 0.76%,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9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말씀드렸듯이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학업 2차 전지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이 지금 2.52% 상승세를 보여주는 특징적이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이 중에서 변동폭을 크게 좀 보여주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 반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점도 약간 우세합니다. 지금 셀피온 헬스케어가 0.4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세, LNF가 0.7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HLB가 0.1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0.6% 하락세, 그리고 펄어비선 0.7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렉스론 제약이 0.13%, 그리고 알테오전이 0.63%, 시세는 2.0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코로나 재유행 때라서 이 시즌도 지금 그 상승 여력을 좀 좋게 나타내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동폭을 나오는 종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장 초반에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이 어제 어떤 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자세한 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차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장 초반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안 돼서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보면 제약 바이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무상증자 이슈들 그리고 K방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외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 간밤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로 끝났습니다. 애플의 고용 속도 둔화, 이런 그 소식 때문에 조금 약세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약세를 이제 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이제 크게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올랐던 그런 상황인데 아직 오르지 않는 대형주 중심의 또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들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 어떤 큰 흐름에서 보면은 태양광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에너지 관련된 그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GSE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환매로 강세 가능성들 틈새 테마가 있습니다. 한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대략적으로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출발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첫 출발의 냉면점에서 다시 한번 연 이틀 좀 상승을 좀 해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21선 돌파 안착들 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비싼 그 테마 종목군들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6% 내외 또 움직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쌍봉 고점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보여주는 부분들 입장이 되고 있는데 이평선으로 보면 20일, 60일 사이클 때 수렴에서 다시 한번 정별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관련된 그 내용들이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한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도심항공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벳셀이라든가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의 또 움직임이 좀 강세적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틈새 테마 쪽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약간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유명한 제약 바이오 회사 3인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박셀바이오를 29만의 고점, 저점이 거의 한 3만 원이죠. 3만 원 저점. 그래서 10분의 1 토막이 낮던 종목군들 흐름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참고적으로 장중에 갭상승 떠서 음식자 도정을 보였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바로 직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상승이 돼서 12% 내외에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제가 최근 브리핑을 좀 하는 종목군들이 거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직행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현재
한번 그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리딩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부분 너무 도움이 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 이제 부분에 단기 마디매매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72,000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점에서 36,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는 부분들이 72,000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2,000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8,000원, 그러니까 7만 원 전후 68,000원이 하나의 마디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거의 근상한가가 되면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어제 이야기했던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현재 신풍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을 때 다들 많이 못 사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신풍제약을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브리핑에서도 이제 신풍제약을 언급을 좀 했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14%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21만 원, 그렇죠? 21만 원이 이제 최고 고점이어서 해당이 되는데 저점이 20만 원, 2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났던 현재 제약바이오 삼민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14% 떴죠. 그래서 잘 하면은 오늘도 신풍제약이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이 좀 출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보고 계시죠? 이런 이제 부분에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적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종목으로 제가 그때 10분의 1 투망이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그 이제 한국 BNC였죠. 한국 BNC 부분들이 67,000원, 그다음에 저점이 6,700원 이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오늘 약간 숨구르기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선 고점에서 보면은 1, 2, 3, 4 내일이 5일째 해당이 되죠. 5일 숨구르기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단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후나 내일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의 그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 쪽에서는 진단키트 쪽의 흐름들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이제 한번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제약바이오 외에는 눈에 띄는 종목은 특별하게 이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면은 오늘 그 주종 관련된 종목들 부분들이 현재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적으로 의미적으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면은 무학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무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의 의미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1선 우량하고 있고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 터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탄생 파동이 보이는 이 캔들, 다시 말해서 상승 사파형이죠. 이 상승과 조정이 1대1, 몸통과 윗골이 1대1인 경우는 파동으로 보시면 어떤 파동이냐면은 상승과 조정에 이제 1파와 2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3파동이 나오는 자리라는 겁니다. 행보는 해줄 수 있어도 3파동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벽하게 이제 출발점의 어떤 흐름들이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현재 대표적으로 골라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무학 같은 경우도 장중 조정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또는 내일 접근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쪽은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오늘은 틈새 테마, 움직임이 약간 덜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형성이 좀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공략 내용들은 현재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자세한 브리핑 더 해주실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는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현재 0.39%, 코스닥은 0.24%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제약 바이오주들 위주로만 상승세가 좀 몰리는 모습인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죠.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수급이 좀 좋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거래소 중에서는 대웅제약, 신풍제약, 대웅이라든지 이런 제약 바이오 쪽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는데,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본다라면 우선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죠. 우선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은 매우 조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매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작습니다. 화학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전기전자 쪽으로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체력을 가진 국내 시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전일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2300선을 훌쩍 넘어가는 이제 2400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오르고 나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되돌림 현상들이 많이 나왔었죠. 다시 2300 가까이 가고 2300에서 2400 근처까지 또 갈라 그러면 또 다시 2300으로 오는 이런 되돌림들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되돌림 현상이 좀 약하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이 조금은 더 강해지고 바닥권은 좀 확실하게 형성됐다라는 게 외국인 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큰 폭으로 오른 시장이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내리는 폭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그렇다면 오늘 장을 좀 이해할 만한 특징적인 종목 한 가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어떤 종목으로 특징주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지금 시장 보면 2.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많이 됐었죠. 15일,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약 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8% 상승 이후에 오늘 하락을 하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짚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애플 관련해서 애플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특정 부서의 인원들을 몇몇 부서 인원들을 감축을 하고 비용을 좀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부분을 경기 침체 및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좀 줄어든다. 사실은 직격탄은 뭐 반도체주들도 안 좋은 모습들 봤겠지만 LG 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관련주들 좀 하락폭이 조금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두 번째 요인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금요일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의 이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단기에 좀 강하게 올랐죠. 지수도 괜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핑계거리가 생겼죠. 애플에서 긴축을 하겠다. 그럼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는 좀 더 강하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오늘 삼성전자 자체가 나빠서 하락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필두로 올라왔던 어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다시 볼 때인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때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관련돼서 오늘 좀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로 특징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네, 은행주가 전일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은행주 그중에서도 이 하나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들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죠. 6월 초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반등을 좀 했는데 은행주들은 거의 반등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7월 중순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어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은행주 하락의 이유부터 좀 살펴본다라면 사실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하면서 투심은 좋아야 되는데 6월에 빅스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분명히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리도 같이 올렸는데 이 대출금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목소리를 좀 냈었죠. 대출금리 너무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은행들 이 예대금리 차로 주수익을 내는데 이 예대금리 차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된다라면 수익은 기대보다 좀 못하다라는 기대감 그런 이 아쉬움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은행주들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들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게 시장의 관심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가격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의 이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작용하는 부분들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놓고 본다라면 지난달 말 5만 원 정도 됐던 주가가 이 전전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33,000원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여줬거든요. 약 한 40%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익단은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내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이 좀 과도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괜찮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이 시장의 기대감만큼 이 실적이 좋아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예대금리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7월에도 빅스텝 밟고요. 금년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주들의 실적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지주, 이 다른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배당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들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본다라면 지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길고 긴 터널을 지난 은행주 어제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로도 은행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하나금융지주 오늘 종목명을 이야기해드렸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전략을 세워볼 때 오늘 장은 좀 몸을 사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후장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만 매도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매도가 뭐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장 하락이 뭐 깊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도리어 오후장 들어서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은 뭐 크게 몸을 사리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외국인 매도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국내 시장은 오늘 하락은 하지만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후 시장 뭐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업사부로 방송하는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지금 이 변곡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연결이 늘 되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뚜렷한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조금 뚜렷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세게 나름대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SI닉스와 같은 또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상승이 받쳐주면서 또 많은 종목들이 뒷받침으로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질적으로 괜찮은 이제 이런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시장은 흔들림이 없이 쭉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뭐 보니까 지금 이제 요 방송 실시간으로 너튜브나 이런 걸로 보시는 댓글, 우리 성형 방송의 댓글에 이게 어떻게 질적 쪽으로 좋은 거냐, 많은 종목이 올라가서 양쪽으로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 표현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시장이 중간에 올라가다가 쉽게 꺾여버리는 그런 시장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파생 상품 매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만 풀어드리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 몇몇 정도 종목으로만 종목 수가 작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이때를 그렇게 내용적인 부분이 좋지 않은,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봅니다. 물론 양쪽으로도 안 좋겠죠. 그래서 애초에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종목들만 꺾여버리면 지수가 확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원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뭐 은행주, 증권주, 금융주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전체적으로 끌어닥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없을 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한번 좀 표현을 드려봅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답변 드려봤고요. 지금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생겼죠.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일단 대형주가 29도, 30도가 기준입니다. 코스닥이 24도. 그래서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약해져 있고 지수를 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 SI닉스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번에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지난주에 그래도 주도주 섹터에서 요거 하나는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 방송 요렇게 부분에서 제목에 현대차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 기아 뭐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가 시장이 조금 눌려도 셉니다. 그렇죠. 그 전에도 어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할 때에 약했냐? 약한 정도는 아니다. 마이너스가 크게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일단 자동차 섹터는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라고 칠 때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주도주 역할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섹터로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구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내일 하루를 바로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내일 하루를 바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가 큰 변화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 지표 하나에 울고 웃고 누군가가 말을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렀다 내렸다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직도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만 조금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탄탄합니다. 어제 원체 세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 이렇게 한 달 넘게 20선을 깨고 내려왔던 이런 하락이 나온 이후 우리 코스피는 첫 번째 21선 돌파거든요. 대형주들이나 일반 종목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식에도 뭐 100%는 없으니까요. 20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내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내려줬을 때 전 저점이 깨지지 아니하고 다시 끄집어 올릴 때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도대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 차트 공부는 왜 하는가, 뭐 거래량 공부는 왜 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확률 싸움이거든요. 과거 사례들을 공부를 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질 때에 우리는 투자를 하자. 확률이 가장 높을 때 투자하자. 100% 맞는 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뚫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두 번째 뚫은 거잖아요. 이 뚫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저점을 깨지 않고 끄집어 올려서 다시 돌파될 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날 돌파를 하고 나서 7월 13일 날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올랐던 거죠.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보면은 마찬가지 관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S&P 500인데 첫 번째는 터치만 했어요. 그렇죠? 터치만 하고 내려오고 두 번째는 뚫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부분들로 올라갈 때 특히 나스닥이 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같이 뒤따라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밑으로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건 제대로 뚫어내기 위해서 잠깐 후퇴하는, 그죠? 점프하려고 멀리 뛰게 하려고 뒤로 물러섰다가 막 뛰어서 다시 더 멀리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좀 눌려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건지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눌러줄 때 요 앞에 튀어나가는 구간에서 어떠한 섹터, 어떤 종목들이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지금 같은 부분에서 보는 거죠. 그중에 오늘로 이제 보자면 자동차 섹터는 일단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꼭 갖고 가야 되는 섹터인 것 같다 하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도 일단은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이든 이렇게 좀 20선에 내려오면 20선에 지지받는 거 잘 보고 지지 잘 된다. 환율 뭐 문제 없이 1300 지금 18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올라가지 않고 괜찮은 모습 보여준다라면 또 미국 시장이 그쪽 고점을 또 높여서 올라가는 상황 나온다면 조금 충분히 매수해 볼 거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갑작스러운 하락 내지는 개파락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전 저점을 또 깨지는가를 확인하면서 2300을 깨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나 공격적으로 뭐 매수를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봐야 될 업종들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업사부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업사부님 눈에 띈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아침 9시 반 40분 정도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 가장 변화를 많이 주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제가 띄워놓은 마켓 파워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면 센터값이 어느새 마이너스 180, 오늘 마이너스 240까지 내려가면서 조금씩 반등할 자리들을 더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온도가 지금 26도에서 순간 24도로 방금 바뀌었죠. 네, 그리고 코스닥도 24도. 그래서 점점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나 SR닉스나 네이버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조금 더 눌려질 가능성들이 있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럴 때는 조금 이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에브리봇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은 약간이나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것 내지는
최소한 믿는지 않으면 이거 좀 시장이 이상한데 의심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현금을 금방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어제 20선을 돌파했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내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포인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조금은 사이즈가 큰 종목이긴 하지만 가능성적인 부분들은 괜찮을 거야. 지난번 올라갈 때 매우 크게 올랐던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올랐죠. 상당한 효자 종목이기도 했고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눌러주는 부분들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러는 사이에 원숭이 두창이다. 그러는 사이에 또 가나에서 초콜릿 좋아하시죠? 가나에서 초콜릿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치사율이 무려 88%나 되는 마버스 바이러스가 또 발견돼서 2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자꾸 요즘에 이 이슈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에볼라처럼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사율이 높으면 숙주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번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을 밑에에 60선 있지 않습니까? 75,000원 근처에. 거기까지 그냥 한 2, 3일에 걸쳐서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터닝 부분들은 나온 것 같고 대량거래 터졌으니 이제 전 고점을 넘어서 175,000원 목표가 잡고 한번 이렇게 바이오 사이언스 다음 행보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서분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